안녕하십니까, 성함BTV 김기주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해드렸던 간병급여와 맞물려서 외국인 간병인의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저희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병급여와 논의가 현재 되고 있고, 아마 2024년도 정도에는 간병급여와 시범사업도 시행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간병급여화가 실제적으로 된다 할지라도 사실은 전체 입원 환자들 중에서 우선적으로 간병급여화가 될 수 있는 범위는 높게 잡아도 20%, 30% 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주 처음부터 대규모의 자본을 투여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꼭 가장 우선시되는 분들부터 예를 들어 중증 환자라든가 치매 이생성이 심하다든가 아니면 다른 치료 때문에 반드시 입원을 요하는 분들이야 등 이제 정부에서 판단하기로 조금 더 중증도가 높으시거나 우선순위 있는 분들을 먼저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나서 차차차 이제 간병급여가 된다 할지라도 범위를 넓혀가는 방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설령 2025, 26년 빠르면은 그때 간병급여가 된다 할지라도 결국엔 70% 이상의 환자분들은 일단은 간병급여 혜택을 받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요양병에 입원하신 거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가벼운 재활 환자라든가 아니면은 일부 아주 경증의 암 환자를 제외하고 나면은 사실 대다수의 환자분들은 간병을 요하는 상황에서 그럼 그분들의 간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시스템도 그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나은 방안인지를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황에 대해서 먼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간병인은 크게 국내 간병인과 외국에서 온 간병인분들이 두 종류가 있으신데요. 국내 간병인분들은 이제 우리나라 내국인 분들이신 거고,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사실 외국 국적인 분들은 거의 없고요. 사실은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주로 오시게 됩니다. 그나마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국인 간병인사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긴 한데요. 현실 수도권에서는 내국인 간병사 비율이 매우 낮아서 거의 대부분 외국에서 오시는 우리나라 해외 동포분들이 주로 많이 하시는데, 그 대부분을 중국 동포분들이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그 수가 많고 가까우시다 보니까 그러신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최근 들어서 중국에서 오시는 제중동포 간병사분들의 수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단지로 봤을 때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 입출국이 어려운 점도 첫 번째 이유가 있겠지만, 구조적인 영역에서도 사실은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중국과 우리나라 간의 소득 격차가 점점 줄고 있다는 겁니다. 현 시점 기준으로 해서 중국의 소득이 평균 $10,000 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 $30,000 좀 넘는 수준이니까 대략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에 계시는 제중 동포분들께서 우리나라로 오셔서 현재 법으로 직업 인정받지 못하고 상당히 고된 간병사 일을 그렇다고 엄청나게 높은 수입을 받지도 못하는 상황이세요. 사실 이거를 계속 많은 분들이 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도 점점 저희가 보기에는 그 올 수 있는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쩔 수 없이 간병할 수 있는 인력이 적다 보니까, 제중도 부분이 적다 보니까 러시아나 아니면은 구소련 계열에서 계시는 저희 통칭 고련이라고 부르는 그쪽에 계신 저희 해외 동포분도 꽤 오긴 하지만, 그 수 자체가 제중 동포의 5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보니까 사실은 구조적으로 대체하기만 어렵다는 면도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그분들만으로는 사실은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점차 늘어나는 돌봄 인력을 다 커버하기는, 사실 내국에서도 사실은 저출생으로 지금 한 해 20만 명, 30만 명밖에 우리가 태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 우리나라 소득이 점점 올라가는 상황에서 고되고 힘들고 수익이 적은 간병사 일을 내국인만으로 우리가 커버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재 늘어난 돌봄이 필요한 노인 환자분들을 사실은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일본이나 싱가포르, 대만, 홍콩처럼 이미 다른 우리나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빨리 고령화를 겪었던 나라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엔 외국에 있는 간병 인력을 수입하는 수는 어쩔 수 없는 흐름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보기엔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에 시행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간병사를 저희가 모셔오는 문제는 사실은 5, 6년 전부터 이미 논의됐던 상황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내국인 일자리에 대한 문제 때문에 사실 여러 반대가 있어서 실제로 무산된 적이 있었고요. 최근 들어서도 이에 관련해가지고 많은 논의가 있긴 하지만, 결국 내국인만으로 충분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에 계시는 분들을
간병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 싱가포르, 대만, 홍콩 등에서는 이미 이걸 모시기, 거기 계신 분들 모시기 위한 또 여러 가지 또 논리 작업이나 홍보 같은 것도 이미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 우리나라도 같이 끼어 들어가기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근처에 동남아시아에 계시는 인도네시아라든가 미얀마, 아니 베트남에 계시는 젊은 간호사분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최근 K-팝, K-컬처가 많이 흥행을 하고 인기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관심이 많이 늘어났고, 우리나라 언어나 문화에 대한 또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시는 분들이 만약에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충분하게 우리나라 간병을 할 수 있는 젊은 인력이 충분히 없다고 하면은 이제 거기 계시는 간호사분들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하실 수 있는 분들 얼마인지 있으니까 이런 분들 모셔서 간병 인력을 하시게 된다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간병에 대한 퀄리티도 올라갈 것이고, 비용적인 압박도 많이 내려가서 보호자분들의 부담 또한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오신 분들에는 미리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시고, 또 언어 문제라든가 문화 문제 같은 건 이미 다 교육을 받고 꾸준하게 관리가 된다는 가정하에, 더 나은 퀄리티를 보장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또 그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꼭 우리나라에 계속 계셔야 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취업 기간 같은 경우 5년, 10년을 미리 제한을 하고, 또 이런 일을 하시지 않게 되면은 또 본국으로 돌아가시는 방안을 한다고 하면은 크게 내국인 일자리 침탈 문제에 걱정 없이 저희 어르신들에 대해 너무 보호자고 환자분들의 간병에 대한 큰 비용 부담 없이 적절한 간병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제도와 방안이 그 미래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긴 내용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좋은 내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